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각종 사건 사고로 점철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사건 사고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는 사람의 목숨과 그리고 안전을 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보험도 듭니다. 보장성 보험도 들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는 우리에게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월 20일 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는 20살이 되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병력의 의무입니다. 이 병력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군부대에 면회 갔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3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길 옆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자신은 크게 다치고 그리고 부인과 두 딸 그리고 지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진 것입니다. 이 지인은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도 함께 남자친구의 부모와 가족과 함께 친구의 면회를 갔다 돌아오다 이렇게 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 여자친구의 옆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쓴 그런 편지 10여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틋한 사연이 담긴 그런 편지였겠죠. 그러나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고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픔을 느낍니다. 이제 혼자 남은 아버지, 지금은 병원에 있지만 나중에 깨고 난 뒤, 그리고 생각을 한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한탄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남은 아들, 군대에 있는 아들, 지금 군부대에서는 이 아들에게 휴가를 주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는 의가사 제대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의가사 제대를 시켜서 실망에 빠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별다른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릉 펜션에서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가스에 의해서 이 중에 3명이 숨졌습니다. 아들은 이런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슴이 그대로 찢어지는 그런 아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각종 사건 사고가 도체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2017년도 4월 13일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이유에 잇따라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눈이 돌아갈 지경입니다. 꽃이어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생명을 잃은 것이죠. 이 밖에 제천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모두 29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12월 21일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21일 날
추모 행사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모두 46명이 숨지고 그리고 109명이 다쳤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불이 왜 그렇게 자주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온수물에서 온수관이 터지고 그리고 KTX 열차가 탈선하고 화재가 잇따르고, 화재는 무슨 화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종로에 있는 여관에서도 불이 나고, 그러면서 많은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고 정박 중인 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갱도도 무너지고, 이런 각종 사건 사고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또 있었죠. 택시 운전사 57살 최모 씨가 카톡을 반대하면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분신 자살이 계기가 돼서 많은 택시 운전사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2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모두 12만 명이 모여서 카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의 이런 목소리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KTX 탈선으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코레일 사장은 실제 철도와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이 전문 직업에, 전문 기업의 CEO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낙하산입니다. 자기 사람 챙기기입니다. 그리고 백석역이라든지 이런 안산시라든지 이런 데서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이 온수관 책임 맡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역시 정치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국회 도서관장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CEO로 있으니까 사고가 터져도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후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도 부실할 겁니다. 특히 이 사장은 보고할 때 낄낄 웃다가 크게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제대로 중요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데서도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광주에,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농도는 지난 20일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 중국에 있는 365개 지점의 측정 수치와 그리고 우리나라 25개 측정 수치를 비교한 결과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 순위에서 47번째, 47번째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상당수의 지역보다 광주가 더 미세먼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대전 등지도 모두 100번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미세먼지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나중에 어른이 되든지 하는 미래에는 이것이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폐질환, 폐렴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초미세먼지입니다. 지금 광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초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륙에 있는 공장을 자꾸 연안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연안으로 옮길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쪽으로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막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렇게 제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외신입니다.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산 관광지에서 북구에 있는 여성 2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어떤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 있는 IS를 추종하는 4명의 남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모두 비디오에 찍었던 모양입니다. 참수를 했습니다. 참수란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친구들이 IS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세계 외신에서 모두 톱뉴스로 다루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지금 취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가 모로코 등등 이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말리아 20대 한 명이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 등을 폭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다 역시 근거됐습니다. 지금 이슬람 쪽 그런 난민들, 그런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와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예멘 난민들, 예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마구 몰려서 최근에 예멘 언론인 출신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난민은 우리나라 오지 마라 그러면서 제주도를 조금 비자가 있는 지역으로 좀 만들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도 우리 정부에서는 제대로 이것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유럽과 같은 이런 혼란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때문에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속보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21일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다시 김정은 답방 문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연내는 어렵지만 내년 초에 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런 김정은 답방 문제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민간인 의혹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답방에 목을 매지 말고 우리 경제나 그리고 사건 사고를 막는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더욱 치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것을 꼼수로 무마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문제와 그리고 김정은 답방 문제 이런 등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